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제후를 두고 제후 밑에 가신을 두고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봉건 국가의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중국하고 이제 한반도는 봉건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중앙 집권적 통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제후들이 있지만 그 제후들을 경계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반역을 할 경우는 뭐 구족을 멸하고 완전히 뭐그 씨를 말리버리는 가혹한 이제 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고대 국가에서 나타난 소위 그 유목민족들이 고대 국가를 형성한 그 세 가지 기원, 국가의 기원이 있는데 그 쇼펜하이머가 얘기한 그 쇼펜하이머가 얘기한 아직 모르구나. 그 세 가지 기원이 뭐냐면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유목민들의 고대어인데요. 좀 이제 고대어를 써주고 이러면 좀 있어 보이니까 이제 한 건데 오르도라는 겁니다. 오르도 이게 훈족 다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 어느 북방민족의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펜하이머는 이제 고대 유목민족이 공동적으로 썼던 고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르도 하면서 이제 뭐냐면 말을 키우는 기동성. 그러니까 말이 하나의 어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전차 부대 같은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놀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자기 왕을 보호하는 이제 건의 부대. 그 다음에 이제 율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제 제후 플러스 이제 그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의 일종의 관료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대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소위 말을 통한 기동성, 그 다음에 건의 부대, 그 다음에 제후와 같은 관료 조직의 형성. 이것이 이제 그 봉건제도 그 중세 국가로도 이어지고 이제 중세 국가에서 이제 건대 국가로 가는 어떤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 와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중세 국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1453년에 동로마제 비잔틴이 이제 멸망하면서 비잔틴이 이슬람에 떨어지면서 비잔틴 안에 있던 소위 히랍의 문명들이 굉장히 이제 그 다들 이제 귀족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니까 옛날에는 그 책 양피지로 만든 책이 보석보다도 더 비싸고 보물입니다. 그걸 들고 이제 간 게 이제 소위 그 이태리의 도시국가로 가서 그 영향으로 이태리의 도시국가들이 르네상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태리 쪽에서는 도시국가들이 이제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양청에 의해서 이제 도시국가들이 그 번성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면서 도시국가로 그대로 남아 있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반론을 이제 제기한 게 바로 이제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군주론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보기에 이제 도시국가 이제 그 피렌체라는 도시국가 옆에 루카가 있고 루카 옆에는 피사가 있고 이제 계속 도시국가들이 싸움을 해서 그 피렌체를 흐르는 아르노 강이 항상 그 이제 그 핏빛으로 물들은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또 도시국가끼리 싸움은 또 그대로 있고 한 번씩 이제 로마 교황청이 와서 또 점령을 하고 또 뺏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대국이 와서 또 그 문화와 그 예술품들이 많으니까 도시국가를 점령해서 뺏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삶이 너무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키아벨리가 꿈꿨던 건 뭐냐면 강력한 군주국을 만들어서 그 군주국을 통해서 통일된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통일된 하나의 이탈리아를 이제 꿈꿨던 게 이제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그 사람의 힘이 결국은 이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 이후에 소위 국가이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서 완전히 종교적인 어떤 그 집행 행정이 대부분을 이루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소위 제대로 된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종교 도덕 윤리를 넘어서는 국가 공익을 위한 국가의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근대 국가에 반영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국제 정치의 하나의 큰 에센스로 국가의 이성은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마키아벨리가 원했던 그 군주 국가의 출현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근대 국가의 출현은 다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루이 14세 때 그 절대 군주국이 나와갖고 결국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도 이제 근대 국가로 가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근대 국가로 갔죠. 그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제 소위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그리고 이제 입헌 군주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프랑스도 이제 입헌 군주제를 영국처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위 그 자쿠보행의 이제 공포 정치 뭐 이런 소위 그 민중 정치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서 결국은 이제 단두대로 이제 사라지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대 국가도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좀 어렵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영국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형이고 또 하나가 이제 독일형입니다. 독일형. 그 영국은 굉장히, 물론 영국도 이제 그 소위 시민 전쟁을 통해서 그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그 장군이 독일의 30년 전쟁이 끝난 1648년에 영국에서 찰스 1세가 목이 달아납니다.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 이제 찰스 1세가 이제 그 왕당파의 우두머리로서 시민파하고 싸워서 이제 영국이 이제 왕당파가 지고 시민파의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1649년에 이제 소위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한 16년 동안 이제 집정관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영국으로서는 제1공화국이에요. 처음으로 나타난 이제 공화국인데,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 죽고 다시 왕정 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2세가 들어왔는데 이제 왕정 복고가 되고, 올리버 크롬웰은 이미 죽었는데 그 사지가 부관 참시가 돼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다 널려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올리버 크롬웰을 만들었던 공화주의가 굉장히 강성했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그 이미 의회 세력들이 이제 강성하게 컸기 때문에 이제 찰스 2세가 스스로 나는 상징적으로 남겠고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688년 명예혁명이고, 그리고 1689년 이제 소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권리장전, 그 Bill of Rights, 처음으로 의회에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헌법이죠. 헌법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조가 되고 영국은 완전히 소위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시민정부로서 존 로크가 소위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재산과 생명권의 보호,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 이런 게 이제 확장이 돼. 그게 이제 그 영국형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존 로크의 사상이 어디로 가냐면은 소위 그 퓨리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제 벤자민 프랭크가 이제 쓴 독립선언서를 보면 존 로크의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위 그 생존권, 자유권, 그 가치, 그 다음에 재산과 생명권, 행복 추구권, 이것이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국가 만들어졌는데 소위 영국형은 이제 미국은 영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미 스타일은 하나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근대국가로 갑니다. 반면에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면 1789년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1848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 때 1공화국이 됐고, 그다음에 왕정 복구가 됐고, 샤를 10세 그 위에 뭐 이런저런 이제 그 뭐 이런저런 국내적인 내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1848년 2월 혁명. 거기서 이제 그것은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은 이제 그 테니스 코트에서 일었던 하나의 시민 혁명인데, 1848년 혁명은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이제 민초들의 민중들의 혁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혁명이 난 이후에 이제 소위 그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으로 등장하고 그 이공화국이 형성되고, 바로 이제 황제로 또 보나파르티즘을 이제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불 전쟁에 1871년에 져서 이제 완전히 이제 루이 나폴레옹 3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그 제3공화정으로 가서 내각 책임제가 되는데, 뭐 이거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이제 치욕을 다 갖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그 소위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드골에 의해서 1958년에 이제 그 제5공화국이 형성되면서 이원 집정제로 해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안정된 국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1789년에서 170년 후에 이제 프랑스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가 갖고 있는 영국과의 비교점은 뭐였냐면은, 영국은 소위 아주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프랑스는 상당히 혁명과 반혁명이 잦았고, 그 속에서 소위 민중봉기가 많았고, 1871년 보불 전쟁이 끝나고 제3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도 파리 코뮌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형성이 돼서, 그 파리에서 2달 동안 소위 사회주의 그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2달 후에는 뭐 거의 뭐 다 처형당하고 다 몰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형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재정과 반재정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 문제로 이제 혼란을 겪다 보니까는 2가지 형태의 근대국가형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소위 사회주의로 가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 근대국가. 그건 DPRK나 CCP도 근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체제가 다른 근대국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지금 이제 프랑스는 그 와중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근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문명을 놓고, 우리가 이제 문명의 그 최고 오리진이다 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프랑스가 그렇게 내환이 많았지만, 프랑스도 굉장히 많은 그 산업적인 역량을 과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또 나폴레옹 시대에 국민군이 형성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합니다. 근데 식민지 경쟁에서 서로가 이제 그 지구는 너무 넓고 우리가 나눠 먹을, 그러니까 뭐 신형 대국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네들끼리 이제 소위 그 현상 유지 정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나눠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 굳이 이제 경쟁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룰을 정하자.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국제공법, 국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도 뭐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가 뭐 숭고한 정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국주의를 하는 소위 선진 그 근대 국가들이 제국주의 하에서 서로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국제공법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형 근대국가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독일형입니다. 독일형은 뭐냐면 30년 전쟁에서 완전히 뭐 인구의 3분의 2가 도륙을 당할 만큼 그 험한 이제 역사적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처럼 독일은 근대국가로 빨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워낙 척박한 이제 환경이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그 프로이센 지역, 독일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일이 이제 상당히 이제 민족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나폴레옹의 침략에 반대해서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한 소위 그 피테 같은 철학자는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독일인들에게 고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게르만은 단결하라. 소위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개념이 영국과 프랑스는 어쨌든지 간에 소위 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국민이 주체가 돼서 정부를 형성하고 그 정부가 소위 이제 그 합법적인 통치행위라는 그런 게 되는데, 독일은 빨리 근대화하고 소위 영국과 프랑스로 양분된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그 식민지에 참여하고 자기들도 이제 뭔가 이제 뚜렷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한 이후에 이제 그 이후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국과 프랑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소위 시민사회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민사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 관계를 이루어서 정부가 이제 국가가 잘 돌아가는데, 독일의 근대국가 개념은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와 정부 위에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이제 번역품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네이션이라는 불어로 이제 나숑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국민도 되고 국가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민족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본에서 그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명치 철학자들이 가장 서양의 근대 국가 중에 일본하고 딱 맞는 근대 국가로 독일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발 산업 국가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근대 국가에 소위 도전을 하는 독일식 근대 국가는 소위 카이저라는 황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그 혈족적 민족 관계, 게르만이라는 혈족적 민족 관계로 이제 강력한 이제 국가 동원력을 만들어서 이제 세력을 합친,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후발 산업 국가로 이제 등장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명치 황제를 갖고 있는 일본과 또 이제 서세 동점에 이제 서양에 대립해서 일본도 빨리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욕구가 딱 독일형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소위 독일을 만들었던 그 독일의 민족 개념에서의 근대국가의 그 사상적 지원자라고 할 수 있죠. 뭐 헤르드라든가 피테라든가 그 이후에 뭐 브룬칠리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인민과 소위 왕, 인민과 위정자가 황제가 하나가 되는 유기체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민족적 그 유기체로서의 국가, 이게 이제 막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독일형 민족이 최우선시되는 독일형 근대 국가가 일본을 통해서 소위 이제 한반도에도 오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시아에 이제 퍼지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독일이 갖고 있는 이제 민족이 최우선시되는 소위 혈족적 민족주의에 의한 소위 근대 국가 유형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소위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 개인의 어떤 그 국가 제도에 대한 어떤 자부심, 법치, 생존권, 재산권,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그 시민 사회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이 하나의 그 애국심으로 발족되는 그 시민적 민족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와는 완전히 다르게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소위 민족이라는, 그러니까